3등급이 끝이에요. 이 이상은 절대 못 올라가요. 장담할 수 있어요. 수학적 사고력을 키우는 엽기 선생. 자, 이제 마지막. 우리 지금까지 이 얘기가 하고 싶어서 긴 이야기들을 해왔던 거예요. 사실 수학에서 필요한 거는 어떻게 보면은 딱 하나인 거예요. 뭐? 문제 해결 능력? 그렇죠. 따지고 보면 문제 해결 아닌 게 없어. 결국은 어떠한 주어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서 내가 어떤 답을 찾아낼 거야. 이게 핵심인 거잖아요. 그런데 답을 찾는 방식으로는 시험에 가서 답을 낼 수가 없다는 거죠.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어떤지를 학습을 해야 시험 가서 답을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계산도 필요했고 이해도 필요했고 추론도 필요했던 거죠. 네. 결국은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우는 게 수학적 사고력을 높이는 단 한 가지 방법이다 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이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우는데 우리가 앞서서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계산도 해야 되고 이해도 해야 되고 추론도 해야 되고. 우선 두 가지 이상의 수학적 개념 원리 법칙의 관련성을 파악하고 종합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네. 문제 해결 능력이라고 했어요. 네. 다시 우리가 앞서서 했었던 우리 7 더하기 8로 한번 또 돌아가 볼까요? 네. 그러면은 여기서 3을 7한테 넘겨주고 10을 만든 후에 네. 이 10과 5를 더해서 15를 만들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 지금 몇 단계 거쳤죠? 3단계네요. 어떻게 세 단계죠? 8을 3과 5로 가르기 하고 네. 3을 7에 줘서 10을 만들고 10과 5를 더해서 15를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것도 문제 해결이라는 거예요. 문제 해결 능력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아이가 이 상황을 이해해서 다른 한 자리 연산에도 다 가르고 모아서 연산 결과를 만들었어. 네. 이러면 이 아이는 문제 해결 능력이 있는 거죠. 그럼 결국 계산 능력도 문제 해결 능력이 되는 거네요. 그렇죠. 계산을 하는 과정에 문제를 해결하는 것처럼 여러 단계를 거쳐가면서 네. 결론을 만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과정이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 그 답을 찾아내는 결론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네. 답을 찾아가는 과정을 계속 학습을 하면 그 답을 찾는 결과는 따라오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계산, 네. 이해, 추론, 이게 계속 과정에 대한 이야기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과정을 거쳐가면서 결국은 여러 가지 개념들을 동시에 사용하는 또는 2단계 이상 혹은 3단계 이상의 어떤 사고 과정을 거쳐가는 이러한 활동들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정리하면 결국은 계산, 이해, 추론 능력이 있는 애들이 문제 해결 능력이 있는 거고 결국은 여러 단계의 과정을 거치려면 문제가 복잡해야 되잖아요. 그럼 그렇죠. 복잡한 문제를 풀 때 그런 단계들을 다 적용할 수 있는 친구들이 문제 해결 능력이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복잡할 때만 이것을 여러 단계 거쳐가는 게 아니라 네. 쉬운 거 할 때도 그 안에 있는 단계를 하나하나 거쳐가는 아이들이 복잡한 문제에 대한 단계를 찾아갈 수 있는 거예요. 네. 쉬우니까 쉽다고 단계를 건너뛰고 결과만 딱 이야기를 했어. 이런 아이들은 복잡해질 때 아예 손도 댈 수가 없어요. 그럼 이거 되게 중요한 말씀이네요. 왜냐면 이제 어머니들께서 뭐 추론 능력, 문제 해결 능력을 들려야 되겠다. 그럼 이런 문제를 풀어야지가 아니라 사실은 쉬운 문제부터 그런 과정을 연습해야지 복잡한 문제에서도 그런 과정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7 더하기 8 가지고 계속 이야기를 했는데 그냥 7 더하기 8이 15라는 거 할 수 있으면 계산 능력이 있는 거죠. 네. 근데 그 과정에서 이제 모으기 가르기를 통해서 이 알고리즘을 단계 거쳐가는 것 자체가 사실은 2가지 이상 혹은 2단계 이상의 활동들을 하는 거기 때문에 또 이 자체가 문제 해결 능력이기도 하죠. 네. 그리고 그것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다 외워져서 7 더하기 8뿐만 아니라 다른 계산을 하는 데 있어서도 같은 방식을 적용할 수 있으면 이 아이가 완전하게 이해한 거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그냥 문제 해결을 해요. 7 더하기 8이라는 문제 해결을 처음에 하는 거야. 얘를 한 단계 하면서 아이가 정말 어떤 하나의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 해결하는 것처럼 이걸 한 다음에 이제 이 방식을 계속 하게 만들어요. 그럼 익숙해지겠죠? 그게 익숙해져가지고 다른 데도 적용을 할 수 있어?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다 문제 해결하는 과정에서 관찰을 통해서 어떤 규칙이나 원리들을 찾아낸 원리들을 계속 반복해가지고 그 원리를 이해하는 과정을 만들어낸 다음에 그 이해한 것을 다른 데도 적용할 수 있게끔 다 저절로 외워진 상황이 되면 그 개념에 대한 공부가 완벽하게 끝난 거고, 그 상황에서 아이는 계산 능력, 이해 능력, 추론 능력, 문제 해결 능력을 모두 다 키울 수 있게 된 거예요. 고등학교하고 중학교에서 내용이 겹치는 그런 단원들이 있잖아요. 그 단원의 문제를 중학교 스타일의 문제와 고등학교 스타일의 문제를 비교했을 때 고등학교 스타일의 문제를 중학교에서도 풀 수 있어요. 다만 고등학교에서는 얘가 계산 수준이라면 중학교에서는 얘가 이해 수준이라는 거고, 똑같은 게 혹시 초등학교도 있다면은 네. 초등학교에서는 이거에 굉장히 어려운 추론 또는 문제 해결 문제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한 가지 문제에 이 문제는 계산이다, 이해다, 추론이다, 문제 해결이다 딱 명확하게 짚고 넘어갈 수 있는 부분들은 없다고 봐야 돼요. 다만 고등학생 수준에서 어떤 걸 계산이라고 부르겠다, 이해라 부르겠다, 추론 문제 해결이라고 부르겠다, 이런 걸 기준으로 마련을 해놓고 수능을 출제하고 있는 것 뿐이지, 우리는 여기서 수능 출제에 이게 있다고 해서 수능의 문제 유형을 보겠다는 게 아니라 이 용어의 뜻들을 생각해보고 이것들을 올릴 수 있는 그런 활동들을 생각을 해보고 이걸 어떻게 또 고등, 중등, 초등에 적용할 수 있는지를 생각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럼 선생님 교육만 했을 때 이 문제가 누구에게는 이해가 되는 거고 누구에게는 추론이 되는 거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중요한 게 아이들이 또 학부모들이 되게 많이 걱정하는 게 5학년 단계에 심화는 안 하고 넘어갔는데 괜찮을까요? 다 부질 없는 거지. 그러니까는 결국은 그 최상위가 심화가 아니라 이 친구의 능력에 따라서 어떤 거는 기본 문제가 심화가 될 수도 있는 거고, 누구에게는 또 최상위가 심화가 아닐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그치? 맞아요? 네. 정확해요. 네. 다시 해요? 아니, 다시 안 했어야지. 괜찮아. 어떻게 살려볼게. 살려볼 수 있어. 문제 난이도에 따라서 기본 심화가 있는 게 아니라 아이의 실력에 맞춰서 기본이 있고 심화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이런 질문을 하시는 어머니들은 사실 이런 과정으로 공부를 시키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리고 이런 과정으로 공부를 시켰다면 나 이거 심화 문제 조금 못 풀었네 라고 고민은 안 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아마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 심화 이런 것들을 위주로 학습을 시켰던 어머니들은 사실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학습 못 시키실 거예요. 왜냐면 불안함이 크기 때문에 그런 학습들을 많이 좀 시키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눈앞의 결과들도 많이 좀 생각을 하시고 이런 것들을 기다려주기가 쉽지는 않아요. 나도 알면서도 사실 쉽지 않은데 우리 뻔히 1학년인 거 알면서 어제 이야기했던 거 오늘 또 못하고 있으면은 속이 터지는데 그래서 어떨 때는 언성이 올라갈 때도 있고 아차 싶어 다시 사과하고 다시 뭐 달래고 이제 이렇게 되는데 얼마나 그게 어렵겠어요. 안타깝지만 사실 그런 아이들은 수학적 사고력을 잘 키워가는 거는 쉽진 않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부터라도 어머니께서 다시 한번 저희 채널을 보고 내가 그동안 잘못된 방법 아이들을 지도했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도 절대 늦지 않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고3만 아니면 고3만 아니면 이거 그쵸. 되게 희망적이다. 고3 학부모님들 안 보실 것 같은데. 대신에 그 생각은 해야 돼요. 일단 고등학생이 됐으면 내신 시험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네. 내신 시험에 집중을 하면 사고력 키우는 거는 굉장히 힘들어요. 뭐가 됐든 시험을 준비하면 사고력을 키우는 학습은 뒷전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고3만 아니면이라고 말씀드렸던 거는 수능 기준이고, 네. 만약에 내신을 생각한다 그러면은 저는 중2가 마지노선인 것 같아요. 보통 선행학습 1년 이야기 하잖아요. 뭐 1년에서 2년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시험 준비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1학년 시험을 잘 보게 만들고 싶다. 그러면 고등학교 1학년의 처음 진도는 그보다 한 1년 전쯤에 이미 시작이 돼서 최소한 한 1년 해야지. 그래야 아이가 익숙해지지. 그 다음에 이 올라간 실력을 바탕으로 시험을 봐야 돼요. 그러니까 한 1년? 그런데 만약에 아이가 그냥 단지 뭐
지식 쌓기 공부를 좀 안 했다 뿐이지 네. 사고력은 좋은 아이들 있잖아요. 네. 이런 아이들 같은 경우는 1년까지 필요도 없겠죠. 아니면 정말로 실력을 쌓아가는, 사고력을 쌓아가는 건 관심 없고 지식 쌓는 것만, 그런 것만 좋아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이런 아이들은 1년 가지고도 모자라요. 그럼 지금 선생님 말씀을 들어보면 이런 과정이 오히려 아이가 진도를 나가거나 이런 게 늦춰지는 게 아니라 결국 이런 과정을 잘 쌓는 친구들이 나중에 고등 가서 가속도가 붙어서 더 잘할 수 있다. 그렇죠. 제 얘기는 선행학습 하지 말아라, 1학년이니까 1학년 것만 해라, 이런 게 아니라 선행학습을 할 때 그 단원들을 소재로, 그 내용을 소재로 지금 말씀드린 것 같은 활동들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선행학습의 의미지. 그러면 아이가 아직 이 활동을 할 단계가 안 돼 있다, 아직 더 쉬운 내용으로 해야 되지, 고등학교 내용으로는 이런 활동들 아직 하기가 어렵다, 그러면 고등선행 나가면 안 되는 거죠. 그런 아이들이 고등선행을 나가면 지식 쌓기,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수학을 수학답게 해야 되는데 암기 과목처럼 수학을 공부하게 된다. 그렇죠. 그러면은 아무리 지금 선행학습하고 문제를 몇천 문제, 몇만 문제를 풀어봤자 아이가 실제로 시험 볼 상황이 됐을 때 도움되는 문제들이 없을 거예요. 재수생 없을 때 3등급이 끝이에요. 이 이상은 절대 못 올라가요. 장담할 수 있어요. 만약에 이걸 올라가는 아이들이 있다, 얘들은 그냥 암기하듯이 그냥 배웠어도 그런 사고력이 있는 아이들이에요. 우리가 소위 말하는 타고난 아이들 있잖아요. 이 아이들은 가르친 사람은 암기하듯이 가르쳤어도 그 안에서 자기가 이걸 이해하는 방식에서 뭔가를 해온 아이들이에요, 머릿속에서. 그래서 결국 지금 교육이 이루어지는 방식은 타고난 아이들이 잘할 수밖에 없게끔 세팅되어 있다. 사실 사교육을 하는 이유는 타고나지 않은 아이들도 뒤처지지 않게 만들려고 사교육을 하는 건데, 이 사교육이야말로 타고난 몇몇 아이들 제외하고는 못 따라갈 수밖에 없게 구성되어 있다는 거죠. 그럼 오늘 이제 이 시간 긴 얘기를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것 같은데 아까 선생님께서 하셨던 말씀 중에 인상적이었던 게 3등급 가시지 않거든요. 근데 바르지 않은 방법으로 공부를 하더라도 우리가 계산 능력, 이행 능력까지는 쌓을 수 있고, 이 능력까지 쌓은 친구들은 잘해야 3등급이고, 근데 우리가 사실 3등급을 목표로 공부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그런데 지금 같은 방법으로는 절대 추론 능력과 문제 해결 능력을 쌓을 수 없는 거고, 그러기 위해서는 바른 방법으로 공부를 해야 된다. 그렇죠. 결국은 1등급은 1등급다운 활동을 하니까 1등급인 거고, 3등급은 3등급다운 활동을 하니까 3등급이라는 거예요. 1등급은 1등급 문제집 푸는 게 아니라 그렇죠. 물론 1등급다운 활동을 했다고 다 1등급이 되는 건 아니지만, 이제 학습량을 똑같이 누구나 다 100점 맞기 위한 공부만큼의 충분한 학습량을 하루에 몇 시간씩 수학 공부들을 했다는 가정하에 똑같은 시간 공부하는데 누구는 1등급 받고 누구는 3등급 받는단 말이에요. 네. 그게 바로 어떤 활동을 했느냐에서 좌우가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수학적 사고력에 대해서 말씀 나눠봤는데요. 다음에는 이런 수학적 사고력을 기르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들을 할 수 있는지 교과서를 기반으로 연습할 수 있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